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신풍제약 주주님들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 우리가 과거의 흐름들을 보면 좀 약간 이 주가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많이 나타내줬죠.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. 이 에스테스는 물론 이 마이코플라즈마 이 백일에 관련해서도 주가가 팡팡 튀는 모습을 좀 과거에는 보여줬습니다. 근데 현재 이 주가가 좀 속이 좀 나오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현재 좀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좀 걱정도 되고 이 테마성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르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. 우리가 좀 이슈를 먼저 함께 참고해 보시자면 이 100일의 환자가 한 달 동안 3배나 증가를 했고 소아청소년 환자 비중이 대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. 예방 접종률이 95%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런 흐름에서 이 신풍제약이 앞으로 주가 흐름이 어떻게 옮겨질지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이 백일해와 이 마이코플라즈마 배렴 관련해서 유행주의보가 좀 발령이 됐습니다.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질병관리청도 24일 딱 오늘 이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테마성을 좀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아서 저도 그렇고 주주님들도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아닐까 싶어요. 이 백일해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이제 100일 동안 기침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백일해라고 하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대부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21일 날 이 질병청에 따르면 이 4주 동안 얼마나 증가하신 아시나요? 3.2배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. 굉장히 높은 수치로 증가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올해 전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적으로 이 백일해가 크게 유행이라고 합니다. 현재 뭐 제2의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재료가 이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무엇보다 영국 같은 경우 이 잉글랜드 지역에서 올해 4월까지 100일의 환자가 4,739명이었으며 전년 대비해서 95.8%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.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 사망자 수가 15명이라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리고 무엇보다 역류와 10대 사망 중 원인이 이 백일해라고 합니다. 한 명이 17명까지 감염이 되고 이 백일해 자체가 그런 것처럼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전염성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근데 또 이제 아기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하잖아요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역류와 10대 사망 중 원인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3명의 진장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만큼 이 테마성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처럼 현재 신풍제약이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또 주중도 굉장히 좀 속상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우리가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신다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신풍제약이 최근 이렇게 모습을 보이시면 이 SS 관련주로도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 과거의 모습과는 다르게 현재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아서 주주님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고 속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왜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왜 다를까? 이런 부분은 저도 이제 좀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시장에서 우리가 판단해주는 대로 굉장히 가야겠죠. 현재 이 100일에 그리고 이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 이제 현재 국제약품이 좀 약간 이런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신일제약은 그런 행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때 당시 이 매물이 이때 당시 크게 수급이 있었고 보시면 이렇게 서서히 봉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거래량이 팍 죽은 건 아니에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좀 거래량이 많이 안 터주고 있는데 이 거래량이 팍 죽은 것도 아닌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급이 크게 올리지 않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
근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 좀 저도 그렇고 굉장히 속상하는 부분이 옛날에 이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때 당시에 매물이 크게 쌓여 있어서 현재 주가도 이 정도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 못한다. 현재 이 매물을 크게 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현재 주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때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. 보이시죠? 이때가 왜 중요하냐? 현재 신풍제약 같은 경우 코로나 임상 3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. 하지만 이 3상, 이 플라맥스가 결국 실패가 나오고 여기에 대한 실패가 우려된다라는 이런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이 시장도 그렇고 신풍제약 주가에도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신풍제약이 SP8203이라는 이 뇌졸중 치료제를 연내 3상 임상을 현재 제도약 쪽으로 하고 있어요. 제도전을 하고 있어요. 또 신풍제약이 올해 흑자 전환을 넘어서 이 신약 개발로 우리가 이 기업 나아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런 부분에서 좀 포텐셜이 추후 터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현재는 그런 신풍제약이 이런 뭔가 좀 다른 행보에 있어서 현재 시장에 관심을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이 주식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다양한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신풍제약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붙지 못한 점, 그리고 필라맥스 이야기, 현재 새로운 모습으로 재도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때가 이제 지지라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구간은 이탈이 나왔죠. 그래서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습니다. 한번 다까지도 볼게요.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때 구간이 딱 지지라인으로 부딪혔던 매물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구간까지 만약에 밀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라인이 이 구간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수 있겠죠.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더 선을 그어 드릴게요. 이 다음 지지라인도 함께 좀 눈여겨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것 같아요.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나와주려면 보신 것처럼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 부분과 여기서 아마 좀 매물대가 부딪혔던 만큼 여기서 또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21선 아래에서 저항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. 그 여부를 확인해 보고 21선 돌파하는 과정이 나온다면 과거의 흐름처럼 매물을 좀 소화했던 그런 과정처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저항 라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신풍제약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